안녕하세요, 주영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어그램 2번 유형 아이들의 강점 또는 약점, 그리고 또 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 2번, 3번, 4번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이죠. 혹시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 아셔도 돼요. 2, 3, 4번은 감정형으로 하나의 묶음으로 표현돼요. 그 감정형의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신체로 표현하면 가슴 중심. 그래서 감정형. 뭔가 좀 따뜻한 느낌 들지 않아요? 네, 그런 느낌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형 아이들이 중요시하는 건 뭐냐? 이번뿐이 아니죠. 2, 3, 4. 감정형이 다 중요시하는 거는 셀프 이미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어떤 사람을 인식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손상됐을 때 중추적인 감정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수치심 같은 게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걸 기본적인 틀로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뒤에 내용을 좀 들으시면 좀 이렇게 일관성 있게 이해가 좀 쉽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들의 강점을 먼저 볼게요. 장점. 아까 감정 말씀드리면서 감정형의 어떤 모습들은 따뜻한 느낌 있잖아요. 이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하는 어떤 말투나 행동도 굉장히 친절하죠. 상냥하고. 그래서 어떤 말이나 표현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해요. 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특징은 어려운 사람들도 잘 도와줘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전학을 새로 왔어요. 당연히 친구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옆에서 어느 순간 도와주고 있는 친구들을 보고 있으면 아니나 다를까 이번 유형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다른 유형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런 특성들이 좀 강하다. 또 친한 친구 하나가 학교에 남아서 어떤 일을 하는데 혼자서 힘들어해. 옆에 가서 또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몸에 배어 있죠. 이번 친구들은. 이런 따뜻한 마음 때문에 이번 친구들이 어떤 동물들 우리가 이제 반려견 이렇게 표현도 쓰긴 하는데 동물들도 좋아하고 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두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지지와 격려 잘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뭘 해서 야 나 이거 뭐 했어 그러면 옆에 갖고 신나게 대단해 멋진데 이런 표현들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렇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모습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하면 약점으로 작동을 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유형 학생들의 약점을 한번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남의 어떤 부탁 같은 거를 거절을 잘 못해요. 그 친구들이 뭘 부탁을 하거나 주변에서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떤 부탁을 하면은 안 돼요. 노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요게 단점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 내 거를 놓친다는 거죠. 공부할 때 특히나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할 때 순서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유형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노라고 얘기도 괜찮다. 이번 친구들은 말을 해도 거칠게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유를 이야기하고 요번엔 좀 사정이 있어서 힘들겠어 라고 거절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이 왜 나오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셀프 이미지. 남들한테 나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삐그덕거릴 수가 있다는 걸 의식하는 거예요. 즉 어떤 행동을 하거나 남의 부탁에 대한 거절 이런 부분도 상대를 너무 많이 의식을 해요. 내가 이걸 거절하면 내 친구가 선생님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좀 과하게 한다라는 거죠. 물론 컨디션이 안 좋을 때예요. 어떤 친구들은 또 잘 건강하게 생활을 풀어나갈 때는 노라는 표현도 잘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탁은 잘 들어주는 대신 본인이 누구한테 부탁을 잘 못해요. 본인도 당연히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친구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도 부탁할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쉽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더라. 나는 괜찮은데요. 맞아요. 이번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을 해서 부탁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예를 들면 내가 네 생일날 선물도 해줬는데, 또는 너 힘들 때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나한테도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좀 작동을 하죠. 이번 유형 학생들이 그래서 공부할 때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독서실 같은 데서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토론도 하고 서로 도와도 주고 뭐 얘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걸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야지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들어할 때 그 친구들 도와주기도 하고 뭐 알려주기도 할 거 아니에요, 지식도. 근데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를 잘하고 오는 건 좋은데 아쉬운 건 그 친구들이 어떤 부탁을 할 때 뭐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나 중요한데 이것 좀 도와주고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절을 잘 못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조절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면 좋다. 아까 서두에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하나 감정형의 특징을 설명할 때 셀프 이미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번 아이들을 대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친구를 좀 난처하게 하면 안 돼요. 굳이 그걸 누가 옆에 친구가 있는데 아니면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 친구들하고 만나는데 거기서 내 얘기를 나를 옆에 두고 좋지도 않은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이때 느끼는 수치심은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으면 감사의 표시를 꼭 하는 것도 좋아요. 관계를 좀 돈독히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엄마를 도와줬어? 그러면 우리 누구누구야 이렇게 엄마를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표현들. 그리고 항상 엄마는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런 걸 꼭 인식을 시켜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번 아이의 장점을 잘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우리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